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유의미한 수준의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잭슨홀 미팅 이후로 반등했던 시장이 다시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과연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각종 데이터와 지표를 통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거시경제적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여전히 거시경제적인 변수들입니다. 자, 한번 미국 증시부터 살펴보시면은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가 모두 다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비트코인보다는 나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 얘기는 현재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더불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암호화폐 시장과 증시를 위협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은 무엇인가? 시장에서는 파월의 발언이 전적으로 비둘기파적이지는 않으며 9월 FOMC 회의 전까지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더 주목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서 경계감이 짙어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 발언 이후에 90%대를 넘겼던 9월 금리 인하 관점이 현재는 다시 82.8%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냉정과 이성을 되찾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JP모건 같은 경우는 연준이 9월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중요한 것은 앞으로 발표되는 거시경제 지표 결과에 달려 있는데요. 당장 이번 주부터 중요한 거시경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PCE 지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라고 해서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도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고, 만약에 물가가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온다면은 연준 내부에서 다시 물가와 고용을 두고서 격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주인데요. 다음 주에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을 비롯해서 각종 중요한 고용지표들이 줄줄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들까지도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긴장 국면들이 빠르게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금리 인하에 대한 불안감들이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큰 조정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암호화폐가 유동성 자산이다라는 점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조정은 재무부 TG의 유동성 흡수와 더불어서 그 경계감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국채 발행에 따라서 시중 유동성을 TGA가 흡수할 수 있고, 그리고 9월에는 세금 이슈도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단기적으로 줄어드는 국면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TGA 계좌의 잔고가 다시 상승 국면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규 국채 발행과 9월 조정 국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영상을 통해서 꾸준히 전해드렸는데요. 그 국면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매수 수요 관련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볼 텐데요. 스트래티지가 지난주에 3081BTC를 매수를 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의 흐름보다는 더 많은 물량들을 매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한창 폭발적으로 매집세를 이어갈 때 10,000단위 이상의 물량들을 일주일 사이에 매집했던 것들과 비교하면은 상당히 그 국면들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스트래티지는 63만 2,4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스트래티지라고 불리는 메타플래닛도 지난주 동안에 103BTC를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주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서는 일주일 동안 14.3억 달러, 한화로는 2조 원가량의 자본이 순유출이 됐습니다. 지난 3월 이후로는 최대 주간 순유출을 기록을 했고요. 비트코인 투자 상품에서 10억 달러, 이더리움 투자 상품에서도 4.4억 달러가 순유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솔라나와 XRP에서는 순유입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솔라나와 XRP 현물 ETF 승인을 기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 크게 조정을 받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포지션의 청산이 있습니다. 롱 포지션 청산이 동반이 되고, 그 이후에 패닉 셀링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국면들이 전체적인 자본의 흐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어제 하루 동안에 이렇게 크게 롱 포지션이 청산이 됐습니다. 1억 5천만 달러 이상의 롱 포지션이 소멸이 됐고, 2024년 12월 이후로는 가장 큰 규모의 비트코인 롱 청산 중에 하나로 기록이 됐습니다. 보시면 이런 국면들과 대비했을 때도 월등하게 크게 롱 포지션이 청산이 됐죠.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롱 포지션 다음 단계는 패닉 셀링이 이어지는 부분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기 보유자들이 지난 24시간 동안에 손실을 감수하면서 21,200BTC 이상을 매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로 물량을 보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보여드렸던 온체인 지표들이 단기적인 움직임을 포착하는 지표라면은 조금 더 긴 관점에서 봤을 때 시장의 투심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국면들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작년 11월,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경신하고 이후에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비트코인 미결제 악정도 크게 감소 추세를 보였는데요.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하는 국면에서도 미결제 악정은 크게 증가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사실은 긍정적인 시그널과 부정적인 시그널이 혼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CME 미결제 악정의 상승 없이 반등을 했다라는 것은 꾸준한 현물 수요에 의해서 상승했다라는 부분 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했음에도 CME 파생 상품에서 같은 수준의 반등이 이끌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기관 단위에서의 관심은 이때와 대비했을 때는 다소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는 전반적으로 고래들의 매도세도 더 많이 우위에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요, 미국의 기관발 수요를 측정하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는 다시 양수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이 크게 조정받는 국면에서 저가 매수를 들어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이 끝난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반등하는 국면에서도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는 양수로 전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면에 대해서 뭔가 의미심장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운영 중인 코인마스 클럽에서 긴급 속보로 전해드린 이후에 시장이 더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조정 국면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더 추세 전환에 성공하는 국면들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다시 조정 국면들이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 관점에서 진입 여부를 결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가장 저렴한 구간에서 매집하는 바이 더 딥 전략을 가장 기본으로 가져가야 되고 다음으로 돌파 매수 전략을 가져갈 때는 중요한 변곡점을 확실하게 돌파했는지 여부를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 국면에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의 추이들도 참고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롱 포지션의 증가 추이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테이커들의 매수 매도 비율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롱 포지션이 크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짧은 순간에 매수 볼륨이 매도 볼륨보다 무려 11.14배 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락 국면에서도 바이비트에서는 계속해서 롱 포지션들이 이렇게 크게 늘어나는 국면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 하락에도 계속해서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 바이비트 거래소를 중심으로 해서 저가 매수 심리가 강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이비트 거래소는 기관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이 중심이 되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만약에 과도하게 롱포지션 베팅이 일어나게 되면은 롱포지션을 다시 또 연이어 청산할 수 있는 그런 트리거로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크립토 퀀트에서 제공하는 불스코어 인덱스, 즉 강세장 인덱스로 봤을 때도 계속해서 하락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60에서 50으로 하회를 하면서 중립 단계로 접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40까지 내려가면서 이제는 매수세 진입 단계로서 바이 더 딥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는 그 구간들로 더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표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는 구간으로 접어들게 됐을 때는 단기 보유자를 중심으로는 패닉 셀링 수요가 더 나타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때가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는 중요한 매집 포인트로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바이 더 딥 구간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 중에서 단기 보유자의 SOPR 지표와 공포 및 탐욕 지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지표 다 아직까지는 완전한 공포 단계, 완전한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기 보유자 SOPR 지표는 1월 중심으로 해서 0.99 정도의 격차를 두고서 소폭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즉 단기 보유자들이 손실을 보고서 매도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추이들이 아직까지는 크게 나타나진 않고 있다는 것이고요. 공포 및 탐욕 지수 같은 경우도 전날 47에서 지금 공포 구간에 거의 진입하기 직전에 와 있는데 장이 바뀌고 나서 다시 48로 소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 가장 최적의 매수 구간으로 보는 것이 단기 보유자 SOPR 지표가 1을 하회해서 계속해서 내려가는 국면들, 그리고 공포 및 탐욕 지수가 공포 그리고 그 구간을 넘어서 극단적인 공포 구간으로 접어들 때로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 구간까지는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뒤에서 비트코인 차트 보면서도 확인을 하겠지만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중요한 변곡점은 또 지켜내고 있습니다.
온체인 지표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을 한 가지만 뽑으라고 했을 때 온체인 관점에서 단기 보유자의 실현 가격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상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이 108.9K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상단을 지켜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가격이 이 수준 위에 있으면 추세 관점에서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구간을 하회해서 상방 돌파하지 못하거나 주봉 종가가 이 가격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더 크게 하락 추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 구간을 하방 돌파하고 난 이후에는 지지부진한 구간들이 더 많이 이어진 것을 볼 수 있고, 이 구간에서 딱 터치하고 올라갔을 때는 가격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중요한 변곡점으로서 활용해야 됩니다. 네, 이더리움 관련해서도 두 가지 정도만 지표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이더리움도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는데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는 다른 차원에서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 보유자들의 손익 분기점에 굉장히 가까워져 있죠. 앞서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이 바로 손익 분기점인데요. 이 구간을 돌파당하느냐 돌파당하지 않느냐, 이 국면에서 주요 변곡점이 있다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현재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높은 수익률에 따라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그 구간에서의 변곡점에 도달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앞서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 CME 미결제 약정이 작년 11월이나 12월 기점만큼 회복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다르게 CME 미결제 약정이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즉, 기관들의 관심이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많이 옮겨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중요한 변곡점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의 MVRV 지표가 2.1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교적 높은 수익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사실 지난 대세 상승장 정점 구간에서는 이 구간을 월등하게 넘어서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작년에 두 번 고점을 찍었던 구간에서는 딱 이 구간에서 조정을 받고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구간이 중요한 변곡점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만약에 상방 돌파하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더 가파르게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구간을 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 일정 부분 유의미하게 조정을 받고 거품을 또 걷어내고 나서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은 앞서 많이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요. 바로 CBD 지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CBD 지표상으로 매도벽은 120K와 125K에 가장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조정받는 국면에서 110K에 빠르게 매수벽이 형성이 됐지만 그 구간을 하방 이탈하고 내려간 상황입니다.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면은 그동안에 바이드딥 전략을 이어오던 갈색 고래가 이 구간부터 물량을 던져내고 있고, 같이 매집 국면을 보이던 녹색도 다시 주춤하면서 매도세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색과 빨간색은 계속해서 매도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이 국면에서 전체적인 주문량도 뚝 떨어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 거래소에서는 매도세가 매수세 대비로 월등하게 우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비트코인이 추세적으로 약세 국면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약세 국면이 계속해서 이 구간들부터 짙어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부분들을 간신히 막아내고 있습니다. 122평선에서 정확하게 지지 테스트를 하고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되지 않기 위해서는 122평선 상단을 지켜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22평선이 52평선을 하회하면서 데드크로스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RSI도 현재 이평선과 중립 구간을 넘어서지 못하고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 MACD 상으로도 약세 국면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정받을 국면들도 여전히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122평선을 지켜내는 것과 다시 20과 52평선을 상방 돌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더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전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롱 포지션이 계속해서 연이어 청산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12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8.9K에 앞서 말씀드렸던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과 딱 겹치는 구간이죠. 이 구간에 롱 포지션이 짙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113.7K에 숏 포지션이 밀집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구간을 청산하고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가격이 추가적으로 더 크게 하락 국면을 그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고 대응 전략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현재 CME 갭이 크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이 결과가 잘 나오고 나서 금요일 장을 마감할 때는 117.2K에서 마감을 했는데,
그 이후에 조정 국면을 보이면서 주말 동안에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고 월요일에 113.4K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만큼의 CME 갭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CME 갭은 메꿔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반등을 해서 이 국면들로 전환을 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단기적으로는 거시경제적인 불확실성과 유동성 축소 국면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촉발된 패닉 셀링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정 국면을 보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주요 매수 포인트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들 염두에 두시고 유의미한 수준의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다면은 바이드립 전략들을 이제 가져가셔야 되는 구간들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본인이 수익성 포트폴리오 위주로 알트코인 위주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는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추세가 전환되는 구간에서는 분할 매도를 통해서 단기적인 하방 변동성을 대비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PCE 지표가 발표될 때까지 경계감이 이어질 수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거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고용지표가 발표되고 그 다음 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FOMC 미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9월 동안에 전체적으로 긴장감 있게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